이 할매요. 내가 계약금 이거 수표로 줄 때부터 내가 좀 쎄하다고 눈치챘어야 되는데. 와, 이렇게 잔금난 나를 개고생시키네요. 소장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그걸 확인도 안 하시고 말이요. 최근에 타 지역에서 아파트를 몇 달 전에 팔았죠. 매도 계약서를 썼고, 최근에 이제 잔금까지 끝나고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거의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제가 받고 있던 아파트였고, 잔금을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상환, 대출이 있었던 상환도 끝내고, 모든 것이 끝나고, 양도소득세가, 그것도 조금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세가 있다 보니까 신고가 끝난 상황에 이 영상을 정리를 해서, 잔금 때, 요런 내용을 좀 미리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중요한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제 실제 경험 사례를 정리했던 내용을 구독자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이 매수자분,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예전에 해서 운영을 월세 투자로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제가 상해라고 말씀드렸고, 여기에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다가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좀 매도할 때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고민도 하고,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한테도 가격도 제가 좀 저렴하게 놨었고, 빨리 팔아주시는 분께는 추가적으로 복을 좀 더 드리겠다라고 제가 홍보를 대놓고 문자를 다 그 당시에 뿌렸죠. 다행히 실제 거기에 들어서 사실 분, 할머니 분이 매수자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실제 계약서 몇 달 전에 써서 만나가지고 실제 얼굴을 대면을 하고, 잔금날은 제가 굳이 안 가고 법무사분 통해서 잔금하고 대출 상환해서 기존에 있는 거기 또 월세입자분 보증금도 내드리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는, 그래서 다 이제 뭐 쉽게 원래 제가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잔금 뭐 계약 대출 상환 기존에 그냥 했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뭐 진행이 되겠지. 계약서 쓸 때 실제적으로 얼굴도 뵙고 이제 뭐 믿고 이제 잔금할 때 끝나야 되겠다, 뭐 다 뭐 스무스하게 끝나겠다라고 했는데, 하여튼 그때 우리가 처음에 계약금을 받을 때 보통 우리가 그 계좌로 받는 거죠. 계약금을 우리가 계좌로 받을 때 그래야 기록도 남고, 보통 요즘에 수표로 주는 사례가 제가 최근에 없었던데, 이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 부동산 소장님도 몰랐더라고요. 그날 오셔가지고 그냥 계약금, 자 이제 소장님 이제 그 할머니한테 자 이제 계약금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, 이 할머니가 원래 처음에 이분한테는 그 옆에 바로 옆에 그 은행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ATM 계좌라 그 ATM 창고라 그러죠. 거기 가가지고 그냥 송금해서 보내드릴 겁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뭐 나이가 있어가지고 은행 이거 거래를 그 물론 통장으로도 하는데 그 OTP라든지 계좌이체 어플 뭐 이런 것도 난 모르겠고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돈을 뽑아왔다 하시는 거예요. 그것도 그 100만 원짜리 수표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계약금을. 그래서 저도 이거 뭐지? 벙쪘고 소장님도 벙쪘고, 물론 받을 수 있죠.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수표로 돈을 받은 적이 거의 최근에 없다 보니까, 야 이거를 이거 좀 어쩔 수 없이 뭐 이분이 뭐 그렇다 하니까 나이도 있으신 어르신이고 그래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인을 하겠죠. 사인하고 이분 그 은행이 보니까 제가 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 지방에 있는 은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는 길에 평일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거기 은행 가가지고 제가 입금을 제 계좌로 입금을 한 거죠.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로서, 그래 뭐 나 오랜만에 나도 수표 한번 만져봤다 이런 에피소드로서 기억을 하고 있고, 그게 시간이 쭉쭉쭉 지나서 최근에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잔금날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, 유튜브 같은 데 요즘 찾아보면 다 나오죠. 그래서 잔금날에 뭘 내가 확인해야 되냐,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제가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, 매수자 입장이죠. 매수자. 그러니까 할머니, 저에서는 저 매수자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서 제 집에 대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대출이 있으니까 반드시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, 그 은행 해당 지점에 가가지고 저랑 만나서 가든 제가 위임을 하든 법무사분한테 가든 또는 그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 직원하고 같이 그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출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하는 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거죠. 또는 가상계좌, 요즘에 이렇게 그 은행에 제가 뭐 대출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은행 직원하고 제가 연락해서 가상계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쪽에 부동산 소장님에게 주면 그 자리에서 그 매수자분이 법무사 있고, 일부 잔금이 막 1억이라 그러면 대출금이 만약에 상환해야 될 돈이 7천만 원이고 잔금이 총 합쳐서 1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.
그러니까 1억 중에서 7천만 원은 그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1억에 대한 7천을 보냈으니까 나머지 3천만 원은 이제 저한테 잔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기존 관례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렇게 우리가 잔금을 해야지만 잔금날에 돈 사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그게 맞지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되뇌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법무사 쪽으로 연락을 해두고 나도 은행에 미리미리 연락해서 가상계좌 받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미리 다 해놔고 그 가상계좌를 그 전날에 제가 다 받아가지고 다 드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삿짐이 보통 우리가 당일날 내려오죠. 제가 거기에 또 월세 세입자분이 사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날 이삿짐이 쭉 내려오고 집 상태를 확인을 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내드리는 거죠. 내드리고 근데 혹시라도 짐을 이렇게 빼고 있는데 다 빼기 전에 만약에 보증금을 다 드렸는데 혹시라도 짐을 빼고 나중에 봤더니 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뭐 하자가 있었다.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세입자분이 대신해서 집주인 대신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이사가 하면서 정산을 받아 그 금액을 이렇게 영수증으로 주시면 그걸 보고 집주인이 이제 그 기존에 사셨던 임차인분에게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내드리는데 그 돈은 좀 이따가 짐 다 빠지고 내가 주겠습니다. 나머지 보증금만 먼저 내드릴게요. 이렇게 보통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소장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짐 다 빼고 아무 하자 없어서 제가 그때 또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분에게 보내드리고 요 정도면 하면 되겠다. 그래 나는 매도하는 입장 기존에 임차하시는 그분이 또 이사 나가시고 나는 그분한테 돈 잘 내드리고 매수자가 제 가상계좌를 보내드리면 대출 상환을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내한테 보내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나는 거죠. 아니면 요즘에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잔금을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그 기존에 사시던 임차인분한테 전세금 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요즘에는 기존에 이 매수자분이 오히려 그냥 아예 그냥 이 세입자 계좌로 그냥 바로 매수할 사람이 이쪽 그 보증금으로 바로 그냥 계좌로 쏴버리고 저를 건너뛰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딴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왜냐면 그 계약서도 있고 이분이 사신다는 다 그런 게 전입신고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요즘에 잔금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든지 저는 이제 저기 말씀드렸죠. 보증금을 그렇게 바로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된다. 저는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기존에 있는 분이 처음에 그 계약금을 수표로 저한테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말고도 약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다이렉트로 절로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다 하셔도 된다. 저는 다 모든 걸 다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요래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다 배려를 해드렸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거죠. 이게 오늘 제가 이 일이 벌어졌던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할 때 그 분의 통장에서 이체 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체 한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. 당연히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었거든요. OTP가 있으면 그 건전지가 없으면 전원이 안 들어와서 저도 예전에 상당히 당해서 왜냐면 그걸 교체를 하려면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했죠. 왜냐면 이분이 어차피 계좌이체를 이렇게 OTP 카드로 해가지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은행 창구 가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분이 그 잔금을 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분 당연히 은행 창구 가셔가지고 나중에 그 잔금할 때 가상계좌로도 입금하고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도 잔금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문제 없으시죠 하니까 소장님도 문제 없어요. 그래서 한도도 물어봤거든요. 한도도 이분 당연히 큰 돈이 이제 마지막에 잔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문제 없겠죠 하니까 이 소장님이 예, 아마 그럴 거예요 라고 했더니만 당연히 문제가 딱 터집니다. 그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이 이삿짐을 쫙 내리고 이제 관리비 정산하고 전세금도 이제 그 일부 보증금이지만 월세에 살지만 그 전세 보증금 내줘야 되는 거죠. 그 잔금이 저희가 들어와야 되고 소장님한테 근데 다급하게 그때 전화가 옵니다. 매수자분이 잔금하러 은행을 가셨는데 이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창고 가서 하니까 이체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아니 한도 그거 소장님 문제 없다면서요. 지금 여기 임차인분 이제 이삿짐 내리고 저 이제 보증금 받으셔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그런 줄 알았다 하면서 근데 아니 그 이체 한도 늘리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죠. 그렇게 쉽게 그래 은행 빨리 가셔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 집에서 나오실 때 그 은행 가실 때 말이죠.
그 돈만 보내려고 통장하고 도장만 있으면 되잖아요. 이렇게 종이 있어가지고 은행 창고 가가지고 도장 찍고 내면 보내줄 줄 알았더니만 이걸 이체 한도를 늘리려면 신분증이 또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개 서류가 또 그 은행은 이분이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소득증빙 서류도 요구를 했다 해가지고 와, 거기서부터 제가 이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. 임차인 분한테 저희가 사정해서 이삿짐 내리고도 돈을 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하다. 제가 그 돈을 받아야지, 잔금을 받아야지 제가 그 보증금을 내드리는데 이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근데 저분도 다 연결돼 있는 거죠. 저분도 이제 이삿짐 내리고 출발을 일단 미리 하셔라.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출발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삿짐 올려야 되는 건데 이삿짐 올리려면 이 임차인 분이 그 집에 또 잔금을 해야 되는 거죠. 당연히 저쪽 주인도 그걸 돈을 받아야지 이제 이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저도 이제 돈을 빨리 받아야지 이 은행 근저당 상환도 되는 거고 진땀을 막 뒤에 막 이 추운 겨울에 막 진땀이 쫙쫙쫙 났던 그쪽 다행히 이사 가실 그 집에 그 집주인분이 잘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짐 올려라. 계속 이삿짐이 뭐 그 근방으로 이사를 가셨는지 이삿짐 다 싸가지고 이제 그쪽 이사하려고 집을 갔는데 이제 이걸 빨리 올려줘야지만 이삿짐 센터분도 가시고 다른 데 또 일하러 가셔야 되죠. 이 주인이 다행히 이제 그래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일단 올려라. 그래서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지옥 같았던 시간. 별것도 아닌 시간일지고, 일이 문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그거를 확인을 미리미리 안 하시고, 했던. 제가 그래가지고, 그 당시에, 이거 계약금을 통장, 바로 계좌이체가 아니고, 그거를 수표로 뽑으셔서 줬을 때부터, 이거 약간은, 이분이 계좌이체라든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,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, 어플이라든지 해킹 때문에 뭔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나라고 했더니,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 한도를 늘리는데 여러 가지 필요 서류도 많고 이게 여러 가지 일정이 꼬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만 바라봤던 최근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꼭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소장님한테도 이런 사례도 있더라. 유튜브에서 또 주변에 이런 일이 있더라. 꼭 한 번쯤 확인해 봐달라고 하시는 일이 서로 나중에 일이 잘 명확하게 완료되는 일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꼭 도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저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사진하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쿠스TV 다쿠스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